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금해랑입니다. 3박 4일 이스탄불 여행기 마지막 날인 3월 23일 편입니다. 오전에 아야소피아와 지하궁전 관람을 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 가는 싼 교통편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하마터면 비행기 못 탈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아야소피아 소개할게요. 토요일 아침 9시 조금 넘어 아야소피아에 왔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서 입장권을 샀습니다. 박물관 포함하면 25유로이고 아야소피아만 보면 15유로입니다. 박물관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야소피아에 들어가기까지 약 30분 걸렸습니다. QR코드 찍으면 한국어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전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각각의 장소와 모자이크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블루 모스크를 비롯한 화려한 모스크들을 먼저 보았고, 서유럽의 화려한 성당, 그리스의 아름다운 성당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1500년 전에 지어졌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넘게 동방 종교의 성당으로 쓰였고 십자군에 점령당했던 라틴 제국 시절에는 가톨릭 성당이 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된 다음에는 모스크로 500여 년간 쓰였습니다. 1931년까지는 모스크로 사용되다 1935년에 박물관으로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로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는 박물관 플러스 모스크입니다. 지하 궁전이라 불리는 예레바탄 사라이입니다. 입구를 찾지 못해 조금 헤맸어요. 입장료는 600리라 약 2만원 정도입니다. 6세기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우스 1세 때 완성한 거대한 지하 물 저장소입니다. 동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신전에서 대리석 기둥들을 가져와서 기둥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지하 물 저장소는 오스만 제국 때 폐쇄되었습니다. 1987년에 수백 년 동안 쌓인 진흙과 폐기물을 제거하고 복원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한 신전에 있던 기둥들이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성당이나 물 저장소의 자재로 쓰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당대인들에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지요. 관람객들이 꼭 보고 가는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각종 조각품을 설치하고 조명 시설을 해 놓아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야소피아와 함께 이 지하 궁전은 꼭 관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 궁전 관람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요. 친구가 공항을 싸게 가는 법을 찾았다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짐을 끌고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이스탄불 교통카드 금액을 확인하는 사이 버스가 가버렸어요. 다음 버스를 20분가량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버스는 사람들을 내리게 한 후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버스를 2번 놓치고 거의 1시간가량을 허비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다음 정류장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놓쳤던 버스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걸어서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가보니 버스 종점이었어요. 아까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간 버스는 아마 종점행이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버스 종점에 가보니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출발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혼란에 빠졌어요. 다시 검색을 해보니 근처에 전철역이 있고 전철이 공항 열차와 연결되고 싼 요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포기하고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타 다리에서 본 다리 위에 있는 전철역 할릭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지만 공항 가는 열차로 갈아탔고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싸게 가는 방법은 게이레테페 역에서 환승하여 공항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노선에 20% 요금으로 공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는 구글 지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에서는 엉뚱한 곳을 버스 정류장이라고 알려줘서 버스를 놓치게 했고, 이스탄불에서는 이상한 버스 노선을 알려줘서 1시간을 헤매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엄청 넓고 공항까지 가는 길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시간 넉넉하게 잡고 공항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은 모든 관광 자원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왠지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고 물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아닙니다. 나쁜 남자 같은 도시라고 할까요? 이스탄불에 다녀오고 나서 오스만 제국과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튀르키예는 제가 처음 가본 이슬람 국가였고 그리스는 처음 가본 동방 종교의 국가였습니다. 서유럽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이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지요. 1000년이 넘게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다 결국은 정보강 메흐메트 2세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시민들은 아야소피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도 오스만 제국을 막지 못했지요. 마흐메트 2세는 수차례 항복을 권유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끝까지 거부하고 싸움터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망국의 군주지만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칼 아래 쓰러져간 사람들의 목숨보다 그의 명예로운 퇴장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달하게 최후를 마무리해서 동로마 제국이 요종의 미를 거두며 역사에서 퇴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고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는데요. 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마치고 거의 몰랐던 오스만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역사, 그리스와 터키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죠. 두 나라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들려드릴게요.